오늘은 제가 저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00년도쯤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에 좋아하는 가수는 엠믹스 가수분들입니다. 엠믹스 팀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와 나이대가 비슷하고, 그리고 팬 유튜브를 보니까, 뭐, 오회원, 또 오회원, 또 오회원이나 뭐 그런 채널을 보다 보니까 알겠는 게 재미가 있어서 최근에 좋아하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트와이스 분들을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류 가수분들이 주로 JYP 쪽에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음악을 또 뭐 EDM 같은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크릴렉스라던가 아니면은 숀 와사비 같은 분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에도 관심이 많고 또 하다가 이제 음향기기에 최근에 관심을 많이 들이기 시작했는데, 음향기기에 처음 발을 들린 거는 아마 고등학교 때 처음 발을 들었던 거, 고등학교 초반에 1학년 때 발을 들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구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넥밴드형 이어폰이라고 하죠. 그 요즘에는 LG에서 톰프리라는 제품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LG에서 톤 어쩌고 하는 제품을 내놨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 저는 그 넥밴드형 이어폰을 저는 구매를 많이 했었는데, 이 넥밴드형 이어폰을 구매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TWS라고 하는 True Wireless Speaker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의 이어폰들을 많이 구매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QCY라던가 뭐 소니, 에어팟 같은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리버티 4 NC처럼 이러한 완전 무선 이어폰, 이러한 블루투스 5.3, 뭐 5.0 이상의 제품들을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아마 처음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완전 무선 이어폰이라고 해서 이어폰이 있었습니다. 그 이어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살면서 많은 이어폰들도 써왔고요. 그리고 많은 휴대폰 케이스들도 써봤고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 넥밴드 이어폰에 좀 악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컴퓨전이나 뭐 컴퓨전에다가 무선 이어폰, 넥밴드 이어폰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4만원대 또는 5만원대 제품들, 중국에서 만든 그런 제품들을 제가 구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품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 예를 들어 그 넥밴드 이어폰에서 보통 불빛이 나거나 이 목에 그 버튼 주위에 전화 왔을 때 불빛이 나거나 아니면 진동이 일어나는 제품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전화가 왔을 때 진동을 일으켜서 알려주는 그러한 제품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제품들에서 뭐 불빛이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진동이 안 난다거나 해서 교환을 많이 했었던 적도 있었고, 반품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 살면서 이어폰들을 굉장히 많이 써봤습니다. 사바트 거 X12 프로였나? 그것도 써봤고, 그리고 이제 그 애프터샥, 옛날 이름 지금은 샥즈라고 부르는데, 애프터샥의 아마 트랙 티타늄 그 초록색깔 제품도 159,000원짜리 초록색깔 제품도 사용을 해봤고 하면서 정말 많은 제품들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든도 이어폰도 사용해보고 하면서 다양한 이어폰들을 사용해보고 있는데, 이제 이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시장이 요즘에는 잘 활성화가 되었잖아요. 엄청 잘 활성화가 되면서 지금은 이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한 시장이 넓어지면서 저도 관심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김도헌 대림대학교 교수인가? 김도헌 교수님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그 프로듀서 DK님 영상도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매했던 이 리버티 4 NC 제품도 정말
잘 구매했다 생각하는데, 이것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 구매했던 거라. 요즘에 이어폰 시장에 제가 관심을 들이게 된 게, 사실은 저는 전자기기 덕후라고 해서 아이패드, 아이폰, 맥북 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계열이나 모바일 계열이나 아니면은 노트북 같은 제품들에 관심을 많이 두거나 아니면은 그 스팀덱 같은 게임기 계열에 관심을 많이 뒀었는데, 그러니까 화면이 있는 제품들에 관심을 뒀었는데, 요즘에 이어폰에 이렇게 관심을 두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QCY라고 해서 정말 유명한 회사죠. QCY라고 하는 중국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어폰들이 1, 2만 원대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완전 무선 이어폰 시장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중학교 때였는데, 사장역에 가보면은 지금은 영품목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반지앤 유니스라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앤 유니스 들어가자마자 입구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은 안경점으로 바뀌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어폰 같은 거를 이제 블루투스 제품들, 이어폰이나 뭐 그런 음향기기 전문점이 있었어요. 조그맣게,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음향기기 전문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완전 무선 이어폰이라고 했던 제품이 99,000원이었는데, 제가 그 제품을 이제 보면서 아, 저런 제품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QCY 같은 1, 2만 원대에도 블루투스를 만들더라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다이소에 가면은 5,000원짜리도 있고요. 제가 처음에 ANC라고 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알게 된 거는 에어팟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에어팟 프로 1세대를 덕분에 알게 되었고, 제가 에어팟 프로 1세대를 처음 사용하면서 그 TWS, 그러니까 ANC에 익숙해졌었습니다. 제가 입문을 하게 됐죠. 그 에어팟 프로 1세대 덕분에 그 ANC라는 것에 대해서 입문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죠. 제가 요즘에 뭐 언더케이지님이나 이썸님 같은 분들의 뭐 영상을 보면은 놀라웠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QCY 제품들을 가끔 뭐 언더케이지님이나 발품남님이나 뭐 이썸님이나 리뷰를 가끔 하시는데, 정말 놀라웠던 게, 제가 처음에 ANC를 만나게 된 게 에어팟 프로 1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32만 원대였는 32만 9천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제품이 비싸잖아요. 비싼 제품에만 이제 탑재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만원, 2만원대에도 ANC가 들어간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앱코의 ATF-1000 모델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거 처음 나왔을 때는 10만원이었지만 덤트 내려가면서 12,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어요. 19,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었고 하면서, 아무튼 그렇고, QCY 제품들은 1만원대 또는 2만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구매했던 요 리버티 4NC도 ANC가 되면서, 요거는 109,0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저는 8만원대에 구매했지만 10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어서 좀 비싸죠. 근데 QCY는 1만원, 2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성능이라는 거, 그래서 놀랍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리뷰해주시는 발품남님이나 여러 유튜버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되게 좋다고 해요. 그 ANC 제품이 정말 좋다고 해요. 물론 이런 앵커 같은 10만원, 20만원 하는 제품들에 비하면은 좀 안 좋긴 하지만, 아무튼 좋다고 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음향기기 시장에 제가 궁금하게 되고 관심을 두게 되는 이유는 일단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렇게 10만원 미만에, 그러니까 뭐 소니나 샤오미, 소니나 뭐 보스 같은 비싼 이어폰 말고도 비싼 이어폰에만 들어갔던 ANC가 싼 1만원대, 2만원대, 그러니까 5만원 미만에도 들어간다는 게 놀라워가지고, 저는 음향기기 시장에도 덕후가 되고 싶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기기는 딱히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스마트폰 같은 이런 시장도 그렇고, 모바일 기기도 그렇고, 그런 거에 관심은 많으나 제가 따로 뭐 그 학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유튜버 분들을 보면서, 그냥 여러 유튜버 분들, 이썸님이나 언더케이지님 같은 분들이 리뷰해 주시는 걸 보면서 좀 공부하고는 있는데,
뭐 그거까지는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향기기 시장까지도 제가 좋아해서 좀 덕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덕후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덕질한다 라는 말을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유일하게 전자기기 덕후라고 이름을 제가 지은 것은 사실 그 시그니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었습니다. 뭐 그 무적풍화론이라고 유튜브 분 아시는 분들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레트로 게임기 같은 거, 엠버닉 같은 레트로 게임기를 리뷰하는 분이십니다. 아니면 UMPC 같은 것을 리뷰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항상 영상 시작할 때 하시는 말씀이, 안녕하세요. 게임에 미친 무적풍화론입니다. 자, 오늘은 뭐뭐뭐뭐를 준비했습니다. 라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아니면 음향기기에 미친 무적풍화론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시작하는데, 저도 그러한 시그니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 저는 그분처럼 뭐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부엉입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진 않고, 그냥 저는 다른 분들처럼 안녕하세요 부엉입니다 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별명이 전자기기에 미친 부엉이 라는 식으로 별명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덕후라는 말은 안 좋아하지만 그냥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덕후 부엉이 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항상 유튜브도 전자기기 관련 내용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계도 전자시계도 이제 그 스마트워치,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배터리로 갈아서 쓰는 카시오 같은 시계들을 좋아하는 편인, 카시오 같은 시계, 일반적인 시계도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스마트워치나 뭐 그런 것도 관심이 많아서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준비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냥 쓴소리 한번, 쓸모없는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